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 또 경남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렵게 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출 전략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김진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폴란드 수출 3총사의 하나죠. 이 FA50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달에 그 폴란드로 나가는 FA50 1호기 출고식이 열렸죠. 지난 6월 7일 출고식이 성대히 열렸습니다. 그때 양국 국방장관님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저희 협력업체 현재 한국에서 훈련 중인 조종사와 정비사를 모시고 무사히 완료를 했고요. 출고식을 보면서 첫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감개무량을 했고, 또 특히 그 출고식 때 퍼포먼스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서명하는 장면이 잠시 나왔었습니다. 그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 이 FA50 경공격기가 어떤 항공기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 FA50 경공격기는 마하 1.5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전투 본능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T50 개발할 당시에는 공격기와 같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공격기의 마이너스 버전이 T50 훈련기라고 보시면 그게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A50 전투기는 이른바 파이팅 이글, 이제 싸우는 독수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전투기인데요. 이 FA50 전투기에는 또 최근에 이 디지털화가 강점이 돼서 그 링크 16을 또 장착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로 수출되는 기종은 조금 더 네. 다르다고요? 뭐 개필러 기종은 우리 공군이 운영하고 거의 뭐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폴란드의 통신 장비가 들어가겠죠. PLM 같은 경우는 공중 구비 장치가 추가되고요. 타겟팅 포드라 해가지고 지상을 조절하는 하체부에 조준 장치가 하나 더 부착이 되고 A사의 레이더가 지금 장착이 또 됩니다. 무장도 보면은 뭐 사이드 와인더의 최신 무장인 뭐 AIM-9X 그리고 각종 공대지 무장을 할 수 있게 성능 개량되는 기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중 구비 장치 이런 걸 지금 부착해서 지금 이제 테스트 중에 있죠. 그 FA50이 T50의 개량형이라고 하셨는데 형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장님? 형상은 동일합니다. 플랫폼이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실제로 T50 버전은 순수 훈련기입니다. FA50은 전투기의 반열에 지금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공격기라는 부분보다는 전투기 표현이 있어 옳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투기라는 경공기 아니 전투기죠. 전투기입니다, 네, 전투기. 그렇죠. 경공격기 아닙니다. 네네. 그럼 FA50의 전투기 역할을 할 만한 어떤 그 뭐 레이더 장치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전투기와 경공격기의 어떤 차이점은 사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 보통 A가 사실 붙으면 어택이라고 해서 이게 보통 공격기라고 부르고요. 저희는 FA50이라서 파이터 앤 이제 어택커 이렇게 부르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A를 떼고 F라고 불러도 됩니다. 저희가 개발할 때 단계부터 F16을 기본 모델로 했습니다. 이미 전투 본능을 다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대공 무장 그리고 공대지 무장이 거의 그 F16과 유사하게 지금 달려 있고요. 장비들도 거의 영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 이렇게 FA50 그 모형이 있는데 보니까 조종석이 2개입니다. 복잡이네요. 각각의 임무가 어떻게 됩니까, 조종사들의? 최근에 영화의 그 탑건 매버릭을 보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 뒤에서 레이저를 갖다 조정을 하고 전방에서 무장을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Yeah, man, splash one. Here comes another one. 저희 F-50도 동일하게 똑같이 할 수 있고 그런 무장도 거의 동일하게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임무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 부분이 있고요. 그 임무를 전방석에 학생을 태우고 후방석에 교관을 태우면 훈련 임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전투도 되고 이제 훈련도 되는 그런 멀티롤 항공기고요. 최신의 어떤 항공 전자 장비가 달려 있고 모드별로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의 조종사의 워크로드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전후방석 그 형상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전방석에서 모든 임무를 다 할 수 있다. 훈련 임무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FA50을 그 몰고 나갔을 때 한 명이 몰고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당연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좌석을 하나만 이렇게 1인승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나요? 그를 단자형으로 만들 경우에 또 개발비가 들어갑니다. 더 비싸요. 더 비싸나요? 네, 더 비싸죠. 싼 게 아니라 조종석이 네. 더 작은데도. 네, 그러니까 조종석을 하나 만들면 가격 더 저렴하지 아닙니다. 원래 기본 설계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요. 아하. 소비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요. 네. 단자 어떤 전투기 시장이 한 600대에서 한 700대 정도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단자형 버전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자기로 만들면 자리가 하나 빠지잖아요. 네. 그래 또 뭔가를 또 추가할 수 있잖아요. 보신다. 저도 뭐 항상 단자기가 빨리 나오기 바랐는데 오늘도 처음 들었습니다. 예, 언제 개발 완료되죠? 개발 완료는 한 네. 3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금방 되네요. 네. 아까 뺀 부분만큼 가격이 사실 절감됩니다. 예. 대신에 그 개발비를 이제 팔 때마다 조금씩 얹으니까 조금씩은 올라가겠죠. 네, 더 비싼 비싸죠. 게 아니라 조종력이 네. 더 작은데도 네. 그 뒤에 연료를 조금 더 채우는 개조를 하면 약 한 20% 정도의 더 항속 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세계 최강 넘버원 전투기라고 해도 손색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폴란드 버전에서는 그 완성체가 보여질 거고요. 공중급유 기능 그리고 확장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장착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게 폴란드 수출 관련 소식을 이렇게 전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에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그럼 FA50을 보내는데 어떻게 운반하나요? 배로 운반하나요? 아니면은 직접 몰고 가서 전달해 주나요? 이런 게 참 많이 달렸어요. 아, 어떻게 네. 합니까? 자동차로 보면 탁송 서비스가 있죠. 실제로 날아서 인도하는 인도 방법이 있습니다. 분해를 해서 화물기나 화물선에 실어서 현지에서 다시 재조립한 다음에 납품하는 방식도 있고 한국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F-15나 F-35는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KF-21도 공중급유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개발되고 있는 FA-50의 공중급유 기능이 완성이 되면 중간에 기착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폴란드가 처음부터 이렇게 FA50을 구매할 생각은 없었다고도 하던데 네. 이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뭐 그냥 우크라이나에 지금 미국 29 전투기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보내주면 전력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가장 빨리 이제 전투기를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카에서 이제 되니까 이제 그 현지 폴란드에서 현지 시사단이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결국 그래서 낚기 맞출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난 7일에 이제 1호기가 됐고 이제 1호기가 이제 폴란드에 도착하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미국 29 전투기를 지원할 겁니다. FA50이 그동안에는 뭐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로 주로 수출이 됐었는데 이번에 폴란드 수출이 처음으로 유럽 하늘을 뚫은 겁니다. 이런 게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나요? 이때 안제이 두다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Na przyszłość koprodukcja tych czołgów była realizowana w naszym kraju, żebyśmy tutaj mogli je razem na naszym terytorium wytwarzać i oferować je także do innych państw, również w ramach Sojuszu Północnoatlantyckiego. 즉 유럽의 어떤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제 된다. 특히 폴란드에는 M346 나토의 중심 국가 중에 하나인 이태리 항공기 16대가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 기종과의 어떤 경쟁에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FA50의 성능이 인정받은 것이고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또는 확대하는 그런 관문을 이미 뚫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FA50 전투기 외에도 경쟁 기종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유럽은 오늘날 현대 항공기 산업의 메카라고 불리우는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항공기 선진 국가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또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FA50 전투기의 유럽 진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의미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크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FA50은 또 말레이시아와 18대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18대 계약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FA50이 전 세계를 누빌 날도 머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수출했던 실적의 거의 절반을 1년도 안 된 기간에서 달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FA50이 가성비 측면이나 운영 유지비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저희가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F-16에 대비해서 기동 성능으로 봤을 때 약 한 80에서 85% 정도, 가격을 따지면 약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성비 측면에서 FA50을 선택 안 할 이유가 없고요. 또 하나는 운영 유지비 측면이 좀 큰데요. 뭐 자동차 운영하시면서 많은 운영 유지비가 기름값 아닙니까? F-16과 동일한 임무를 했을 때
사용한 기름이 F-16 대비해서 절반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운영 유지비가 엄청 세이브되는 아주 효율적인 전투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T-52 처음에 나왔을 때 야 이렇게 훈련기를 왜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 훈련을 하는 건데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훈련기 시장에서는 좀 약간 열세 쪽이었지만 지금은 전투기 시장에서는 이제 길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선택이 우리나라가 처음에 진짜 훈련기용만 고집했으면은 지금 이제 K 방산에 폴란드 이제 대규모 수출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로켓 마틴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전투기지만 그래도 고성능의 훈련기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한 것이 지금의 K 방산의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자동차도 가장 최근에 출시된 자동차를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투기는 후속 개량 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개량이 이어지지만 벌써 50년이나 다 된 F-16과 그리고 F-50 전투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이런 것은 조금 뭐랄까 한번 뭐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 사이에서는 아마 끝이 나지 않는 뭐 이슈가 되고 또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F-50 전투기도 F-16 못지않게 훌륭한 전투기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에 댓글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F-16이 꾸준한 성능 개량을 해서 진화적으로 개발됐던 그런 전철을 밟아서 똑같은 DNA, 전투의 DNA뿐만 아니라 판매의 DNA도 같이 물려받아서 저희 FA50도 진화적인 개발 또 그런 고객이 요구하는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런 꾸준한 성능 개량을 통해서 저희들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항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분히 수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도 있고 이제 곧 다가오는 이집트의 시장이 있는데 이집트 시장은 약 36대 정도가 지금 요구도가 나와 있고 추가적으로 아마 더 물량이 나올 거로 보집니다. 또 그 다음에 오는 시장이 이제 저희 미국 사업을 보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미국 사업이 가장 크고 실제 미국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시장으로 나뉩니다. 그 첫 번째가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이 약 20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 공군 전술훈련기 또 이제 한 200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 해군 전술훈련기도 한 100대에서 이렇게 저 전후로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500대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수출 소식도 그럼 곧 들려오는 건가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차세대 훈련기 T7의 레드호크가 생각보다 잘 개발이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비행상 오류도 발생하고 특히 조종사 이제 사출 장치가 그 조종사 사출하면서 그 하편에 부딪힐 우려가 좀 있어서 좀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카이에서 빨리 미국 사업을 좀 기다리지 말고 해야 돼요. 저 경쟁사에서 이미 완벽하게 만들면 못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그렇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FA50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빠른 납기지 않습니까? 지금 T7A가 지금 개발이 거의 이제 2년 또는 3년이 지연된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첫 번째가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사업이 먼저 돼야지 다른 사업도 연동해서 사업화가 될 수 있다. FA50이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게 보잉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를 만들기 시작한 지도 그렇고 또 독보적인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러한 경공격기, 기체의 이제 윙록이라든가 사출 자석 문제를 그걸 개선을 못 한다라는 게 아마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됐고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히드 마틴과 우리 카이의 이제 공동 컨소시엄으로 내년도 발주될 미 해군 전술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는 저 또한 굉장히 밝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그 보잉이 제안할 당시에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제조 기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비행 어떤 시험을 단축할 수 있고 생산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검증 없이 적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비행 시험을 하면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가 되고 그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해결될 거라고 사실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실제로 막 운영해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시뮬레이션만 해서 되는 줄 알았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예.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줄여 나가려고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일정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시뮬레이션이니까 더 많은 것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접근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행시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FA50이 이 전 세계를 누빌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FA50 출고식에 왔던 폴란드의 부아시차크 국방부 장관이 또 오셔서 KF-21 현장을 둘러보고 가셨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KF-21 공동 개발 같이 하면 어떻냐는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정확하게 그런 워딩을 하신 적은 없고요. 출고식 할 때 뒤에 1호기가 있었고요. 야외에 세 대가 더 이렇게 주기가 돼 있고 그 뒤에 KF-21이 주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실제로 저희가 많은 내방객들, 고객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때 KF-21을 보신 분은 흥미를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이렇게 예쁘고 그리고 그 지금 사랑스럽고 그리고 전투 본능이 그대로 살아 있고 또 지금 그 비행시험 성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례 없는 지금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내년에 이제 양산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그렇게 보면 FA용을 기존에 사용하는 고객들도 이제 당연히 관심을 가져서 이제 KF-21까지 이제 확장되는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